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숲속에 버려진 집이 4채가 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또 언제쯤 지어졌는지, 또 지금은 왜 버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숲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숲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단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큰 은행나무가 있고요. 한번 걸어 들어가면서 지금 보시는 이 집이 첫 번째 건물이고요. 이 안쪽에 집이 3채가 더 있는데 이 산속에 있는 집은 아닙니다. 원래 이 집이 있었던 그런 곳이 산속은 아니고 지금은 숲이라고 해야 될 것 같는데요. 원래 여기가 이렇게 대나무가 빼곡히 자라 있었던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도 집이 한 채 있고, 또 앞에도 집이 한 채 있고, 또 앞쪽 옆에도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봤던 집과 합하면은 총 4채의 집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요. 사용을 하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된 집 같습니다. 주변에는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쌓여 있고, 또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통 대나무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보시는 것처럼 빼곡히 대나무가 이렇게 들어서 있고요. 앞에 있는 집의 모습이고, 이 집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도 다 깨져 있고, 여기가 부엌인데요. 이런 타일을 붙여서 연탄 난로를 난방으로 사용하던 그런 집인데, 이런 형태의 집이 언제쯤 유행했던 그런 집인지, 연탄 난로를 사용했던 그런 시기는 우리나라 한 1970년, 80년대쯤 생각하면 될 것 같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양옥집은 좀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락도 있습니다. 2층 다락이 있고요. 우정이라는 글귀도 있고, 사랑이라는 글귀도 있고, 믿음, 우정, 사랑, 믿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천정에. 보통 이 폐가를 만나게 되면은 산속이나 이 숲속에 버려져 있는 폐가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또 언제 지어졌는지, 또 왜 지금은 버려져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유추해 볼 때 이 건축 자재, 집이 지어진 재료, 또 건축 양식이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난방 형태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폐가에 남아있는 이 벽지 같은 거, 예전에는 신문지로 벽지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신문지 날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언제 지어졌는지, 또 언제 떠났는지 이런 것을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남아있는 전자제품 같은 거, 냉장고라든가 라디오, 또 핸드폰, 카세트, 학습지 등등 이런 것을 살펴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것은 한때 유행하던 그런 전자제품 같은 게 있었으니까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의 집은 지금 이 집은 양옥 형태인데요. 앞에 조그마한 마루 현관 같은 게 있고요. 또 연탄 보일러를 사용했던 그런 집이고, 또 이런 형태의 집이 이 한 채가 아니고 세 채는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된 그런 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던 사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이 살던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앞쪽에 있는 두 번째 비어 있는 집인데, 이 집도 이 뒤쪽 집과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탄 난로를 사용한 그런 흔적이 있고요. 뭐 지금은 기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에 연탄재 같은 게 들어 있는데요. 아마 이 학교 사택이 아니었을까, 저는 뭐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타일, 지금 부엌에 있는 이런 타일도 한때 유행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년대 이런 타일이 많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사택으로 사용했던 그런 건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 현관 같은 거, 조그마한 뭐 마루 같은 게 있고요. 이런 형태의 집, 이런 건축 양식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학교 사택이 아니었을까,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리창도 깨져 있고, 여기저기 보니까 뭐 술병도 보이고, 여기는 이 벌통 같기도 하고요. 나무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아마 후에 이 건물을 활용해서 벌을 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앞쪽에 옆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도 건물이 한 채 있고요. 앞쪽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는 구조가 조금은 다릅니다. 부엌은 보이지 않고 벽돌로 지어진 그런 집입니다. 시멘트 벽돌로 지어진 집인데, 이렇게 지어진 집이 한때 유행했던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기 책상이 있는데요. 예전에 학교에서 사용했던, 정말 오래전에 사용했던 그런 책상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부엌이네요. 보니까 이 구조는 조금 다르지만 부엌 모습은 거의 흡사합니다. 뒤쪽에 보니까 국민교육헌장 이 간판 같은 게 하나 놓여져 있고, 뭐 학교 사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투가 있네요. 5천만의 치매 예방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투가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다행스럽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 예전에 이 교육 현장 생각하면은 이 너무 이 규율과 이 짜맞춰진 듯한 이 답답함,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하투를 고스톱을 좀 했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지금 벽에 붙어 있는 슬로건 같은 게 있는데, 우리들 앞에는 교육 입국을 위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창의, 성실, 책임, 이런 슬로건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아마 학교 사택이거나 이 교육청에서 뭐 운영하던 연수 시설이거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슬로건 같은 거 보니까 예전 교육 시스템이
정말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또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화되고 많은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이 교육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거나 또 이 만족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 초 또 1980년대 말경에 해서 대안교육을 부르짖고 또 필요성을 절감했던 이 교육 선구자라 할까,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산청에도 그런 학교가 있는데요. 이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 간디고등학교가 대표적인 대안교육의 선두주자가 아니었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90년대 초에 이 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데드 포에트 소사이어티, 우리말로는 죽은 시인의 사회, 뭐 이렇게 타이틀로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딱 우리 교육 현실을 빗대서 나온 그런 영화 같기도 하고요. 미국에도 그런 교육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비리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실로 비추면은 뭐 스카이 대학 정도 되는 것 같는데요. 아이비리그 이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가 이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웰턴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족 상한 이 고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비리그 의대라든가 또 법대라든가 이 출세지향적인 이 학생을 길러내는 그런 아주 이 전통을 중요시하고 이 규범이랄까 이 경직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에 이 키틴 선생이라는 영어 선생이 부임해 옵니다. 이 영어 선생도 마찬가지로 이 웰턴 이 스쿨 출신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야말로 뭐 기득권이라면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생이 와서 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이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가 나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뭐 현재를 즐기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폐가가 되어서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 학교 사택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단순히 뭐 교육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교육과 결국 우리 인생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용어는 이 학생들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담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을 즐기라라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소질, 개인의 꿈, 또 개인의 신념, 개인의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개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삶을 좀 더 보람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